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아주 쇼킹한 소식도 있고,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군이 주둔 중인 아프리카 차드의 한 공군기지에서 차드군 공격기가 프랑스군 C-130 수송기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단순 오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친프랑스 국가 중 하나인 차드에서 이륙을 위해 무장과 연료를 탑재 중이던 차드 공군 소속 수호이 25 공격기가 로켓을 발사해 오발해서 1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현지 시각 1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사고는 차드 시각으로 17일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훈련을 위해 실탄을 장착하고 연료를 주입하던 차드 공군 수호이 25 공격기에서 갑자기 로켓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로켓은 바로 앞에 비어있는 연료 주입 차량을 관통해서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프랑스 공군의 C-130H 수송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공군기지 인근의 한 주택에 명중했습니다. 이 주택은 차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 경비대 부사령관인 마하메 살레흐 아림 장군의 관사였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군기지는 반정부 무장세력과 싸우는 프랑스군 전진기지였는데요. 프랑스와 차드 정부는 즉각 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고 이 사고가 대통령궁 경비대를 노린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에서는 누군가 조종석으로 접근해 무장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이 사고에 반군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CCTV 사진인데요. 캡처 사진인데 보시면 지금 로켓이 하나가 확 꺾어서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비행기가 바로 차드 공군의 수호이 25 공격기예요. 여기에서 로켓, 그러니까 아마 80mm 로켓일 겁니다. 이게 지금 발사가 되고, 지금 여기 날개가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프랑스군의 C-130 수송기예요. 원래는 이쪽으로 확 날아와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유조차가 있어요. 유조차를 관통했습니다. 관통했는데 정말 다행히 유조차 내에 연료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있었으면 대폭발이 일었겠죠. 그래서 그 유조차 탱크를 관통해서 관통 안 했으면 아마도 이 C-130을 정통으로 맞아버렸겠죠. 그런데 관통하면서 꺾여서 뭔가 이제 핀이 타격을 입었겠죠. 꺾여서 확 꺾여가지고 이 C-130 수송기의 날개를 스치듯이 위로 지나가서 꺾이면서 옆으로 날아갔는데 마침 그 옆에 관사가 주택이 있었고 그게 대통령 경비대 부사령관 무슨 장군의 집이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사상자 14명이 발생했어요. 지금 이제 이 차드는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고 지금 현재 이 차드 정권은 대표적인 아주 그 친프랑스 성향의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군기지는 프랑스군이 이제 주로 들어가서 이 아프리카 어쨌든 정정이 불안하니까 여기에 이제 반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반군 세력들을 제압하는 프랑스군 특수부대의 전진기지인데 여기에 있는 이 프랑스군 특수부대들이 타고 다니는 이 C-130을 향해서 로켓이 날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점이 사실 이렇게 연료 보급하고 주기하고 했을 때 무장을 장착해 놓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공군도 5분 대기조 이런 전투기들은 무장을 장착해 놓은 상태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이렇게 주기가 돼 있다든지 했을 때는 무장을 빼놓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켓이 날아갈 정도로 돼 있고 마침 그 앞에 프랑스군의 C-130이 있었다라는 그런 애매한 상황. 그런데 이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뭔가 신관을 통제하는 어떤 전자기기가 다른 어떤 전파에 의해서 스파크가 튄다든지 해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고 여건이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 CCTV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조종석에 들어가서 뭔가를 누르는 듯한 그 영상이 포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사하고 있겠지만 반군과 개입이 돼서 이 프랑스군
이 C-130 수송기, 자신들을 이제 타격하러 오는 이 프랑스군 C-130 수송기를 파괴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문점도 가져보는데요. 아무튼 이야,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 수호 25 북한군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투기 중국산 FTC 2000G가 동남아에서 첫 수출고를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FA-50 큰일 났습니다. 중국 항공기 제작사인 구이저우 항공공업이 현지 시각 16일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자사의 FTC 2000G 전투기를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미얀마로 판단됩니다. 구이저우 항공공업은 중국 공군용 초음속 고등훈련기에 일부 무장 능력을 부여한 전술 입문기 버전의 FTC 2000을 지난 2016년 수단에 수출한 바 있는데요. 이 FTC 2000에 레이더와 무장 능력을 추가해 전투기로 만든 것이 바로 FTC 2000G입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이 대량으로 생산했던 미그 21의 카피판인 J7의 동체와 엔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서 개조한 모델인데요. 덕분에 마하 1.4급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높은 기동성, 100km급 탐지 능력을 가진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3톤의 무장 능력을 가져서 제3세계를 겨냥한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 전투기는 전차보다 싼 가격인 대당 850만 달러라는 상식을 파괴하는 가격으로도 유명한데요. 수단에 수출된 전술 입문기 버전은 대당 240만 달러, 미얀마에 판매된 이 전투기 버전은 풀옵션 기준 대당 1000만 달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이저우 항공공업은 이 전투기가 갖는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공산군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FTC 2000G와 미국의 T7 전투기형 등이 준비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FA-50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짙어졌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FTC 2000G인데 여기 뒷부분, 이 꼬리 날개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주익 뒷부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동체 후반부는 전부 그냥 미그 21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미그 21은 앞 주둥이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있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아놨고, 에어 인테이크를 우리 T50이나 이런 것들처럼 옆으로 조그만 에어 인테이크를 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엔진도 미그 21 엔진이고. 중국이 미그 21의 카피판인 J7을 뭐 정말 대량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이것들의 부품 이런 건 뭐 널리고 널려있죠. 그래서 이것의 훈련기인데 무장 입문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TA-50이라고 있습니다. T-50이 고등훈련기, 거기다가 이제 무장을 장착하는 능력을 가진 게 이제 전술 입문기인데 그게 TA-50. 그리고 그 TA-50에다가 레이더를 장착하고 조금 더 무장 능력을 더 강화시킨 게 FA-50 이제 공격기죠. 이 FA-50과 이것과 이제 경쟁 기종이 될 텐데, 우리 FA-50이 그동안 이제 수출되었던 가격들을 보면 프로그램 코스트로 한 450억에서 한 500억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수출이 됐었어요. 뭐 최근에 아르헨티나하고 협상 중인 것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인 뭐 대당 한 800억 원, 900억 원 이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뭐 믿기는 힘든 가격이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공군이 납품 가격 받은 가격만 해도 10여 년 전 기준으로 제 기억에 T-50이 2,300만 달러, 그리고 이 FA-50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술 입문기 버전인 우리로 치면 TA-50 버전이 240만 달러. 그리고 우리로 치면 FA-50 버전인 이제 레이더 장착했는데 우리 FA-50보다 더 강력한 100km 탐색.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우리는 FA-5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능력을 부여해서 BVR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러면서 이제 미그 21을 개조했기 때문에 미그 21이 기동성이 아주 좋은 전투기로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옵션 상태에서 850만 달러, 100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뭐 전차 한 대 100억인데 전차보다 싼 가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3세계에 뿌리겠다. 또 경제력이 약한 나라에 뿌리겠다. 그리고 첫 수출고를 미얀마를 통해서 올렸다. 몇 대가 판매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은 과거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 미그 19, 미그 21을 썼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 아시아라든지 또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미그 21을 썼는데 이 미그 21을 썼던 나라들이 이것으로 대규모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고 워낙 싸니까 또 미그 21을 운영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F5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자유진영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F5 전투기를 썼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그런데 그 F5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서 만든 T7 우리 T50을 이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무장형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T7이 우리 T50을 이겼던 근간은 바로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잉이 만든 우리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성능은 떨어지지 않고 가격은 훨씬 싼 이 T7을 바탕으로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우리 FA50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F5를 대체하는 시장은 보잉의 T7 그리고 미그 21을 대체하는 시장은 이 중국의 이 FTC 2000G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우리 거보다 너무 싸니까. FA50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외교적으로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서비스를 외교적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가격 경쟁력 이거를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몇 배로 싼 FTC 2000G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싼 T7 전투기형 이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빨리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상 실패작으로 평가되던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가 시리아에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르마타의 첫 실전 테스트 장소로 시리아가 선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최신 전차인 T-14 아르마타를 시리아에서 실전 테스트했다고 데니스 멘트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각 19일 밝혔습니다. 멘트로프 장관은 국영 러시아 원 TV 채널에 출연해서 T-14 아르마타 전차가 시리아 전장에 투입됐으며 여기서 다양한 실전 테스트를 거쳤다면서 현재 이 놀라운 성능의 전차가 러시아 육군에 배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멘트로프 장관은 이 전차는 시리아에서의 실전 평가를 통해 전투 조건에서의 모든 세부 사항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로써 이 전차의 놀라운 신뢰성과 성능이 검증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부 장관이 TV 채널에 출연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바로 수출 문제 때문인데요. 멘트로프 장관은 현재 러시아군에 배치되고 있는 이 최신의 전차는 정부의 수출 승인만 있으면 해외 국가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몇 개 국가가 주문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리아에서 단 한 차례도 T-14가 식별된 사례가 없으며 관련된 리포트나 첩보가 전해진 바도 없다라면서 T-14 시리아 투입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2,300대를 배치하려다가 실패해서 70대 정도만 생산하기로 결정한 이 실패작을 과연 그 누가 구매할지 러시아 장관 주장의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 이게 이제 러시아가 2,300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너무 비싸고 또 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여튼 한 70대 정도만 생산하고 T-90M 전차 원래는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그 T-90M 전차를 400대 정도만 생산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죠. 그러니까 2,300대 하려고 했다가 70대로 줄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리아에서 실전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데 시리아에는 사실은 뭐 시리아 인권관측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리포팅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한 번도 리포팅이 된 적이 없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안토노프 225라고 하는 초대형 수송기가 있는데 여기 전차를 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리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공항 인근이나 이런 데서 하여튼 이 T-14 아르마타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뻥이다 이런 주장도 있기도 하고요. 또 뻥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 국가가 주문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장했는데 도대체 몇 개 국가가 이걸 주문한단 말입니까? 2,300대 생산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도 이게 너무 비싸서
이런 데 정도만 생산하고 그냥 접자라고 했던 것을, 그러면은 가격, 이 규모의 경제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폭증했을 것인데 몇 개 국가가 이걸 구매했다라는 이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뻥을 치고 있는 장관님, 참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상한데요. 아무튼 T14 아르마타,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인정을 받고 한다면 우리 K2 흑표전차의 경쟁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K2를 봐서라도 이 말이 뻥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